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 나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재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아파트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한인 여성이 빅토리아 이 씨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시간당 2인치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뉴저지주의 한 여성이 주 경찰을 상대로 $150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MTA 청소부가 휴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손을 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 나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팀 워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습니다. 워스 주지사는 2006년 공화당 성향이 짙은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해 현재 기운을 꺾고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인물로 주지사 재임 기간 다양한 진보 정책을 현실화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윌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으로 2016년까지 해당 지역구를 지켰으며 2018년에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주지사 재임 기간 다양한 진보 정책을 현실화했습니다. 총기 신원 조사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성소수자 보호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고 학교 무상 급식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고향과 미네소타주 민카토 등에서 교사로 일한 바 있으며 근무하던 학교에서 풋볼팀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4년 동안 미 육군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며 유럽에 파병되기도 한 퇴역 군인입니다. 또 그는 백인 남성으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칫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소수자 정체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그의 경력 등을 가리키며 그의 평범한 삶이 일반 유권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를 방문했을 당시 윌즈 주지사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지지자 앞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네소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를 앞섰다며 트럼프가 여기에 왔지만 그는 2016년, 2020년에도 패배했고 2024년에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되며 조회수는 135만 회를 넘었습니다. 윌즈 주지사와 함께 부통령 후보 최종 2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그동안 지명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지목돼 왔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재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위협한 글과 댓글을 총 4,359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남성의 자택에서는 총기와 탄약 수천 발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출신 66세 프랑크 루시오 카리오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공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리오는 지난달 27일부터 해리스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적인 글을 소셜미디어 게터에 20건을 올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지난달 27일 올린 한 게시글에서는 해리스와 그의 가족을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우겠다며 아무도 하지 않으면 직접 할 것이며 그녀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리오는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스티븐 리처 판사 등을 위협하는 글과 댓글을 지난 1년 동안 총 4,359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FBI는 또 카리오의 SNS 계정에는 총기 및 사람을 쏘는 것에 대한 게시글도 다수 작성됐다며 무슬림과 미등록 이민자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등을 위협한 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카리오는 지난 2일 당국에 체포됐으며 FBI는 그의 자택에서 권총과 AR-15 공격용 소총 그리고 탄약 수천 발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사용한 SNS 계터는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X,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퇴출당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생겨난 여러 SNS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폴리의 아파트에서 정신질환 문제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한인 여성은 올해 26세 빅토리 이 씨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여 만에 검찰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밝힌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피나클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여성은 26세 빅토리아 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이 씨의 남자 형제가 911에 전화해 남매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두 여성은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다음 문을 닫았고 경찰들은 대치 끝에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 씨가 경찰에게 다가서자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주 검찰은 이전 발표에서 현장에서 칼이 회수됐다고 밝혔지만 총격 당시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검찰은 이 씨에게 발포한 포틀리 경관의 이름은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경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에 제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시간당 2인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최대 5인치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침수 지역과 해안가 일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폭우와 폭풍 홍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일까지 최대 5인치의 강우가 예상된다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3인치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비상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열대성 폭풍 대비의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폭풍 대비는 느리게 움직이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오래 머물며 홍수와 폭풍, 이로 인한 시설물 피해, 침수,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을 일으킬 우려가 높습니다. 토요일 주말까지 뉴저지 알렌타운, 클링턴 지역에는 최대 8인치의 총 강우량이 예상되며 북부 뉴저지와 뉴욕시에는 2에서 5인치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7시 이후부터 밤새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며 밤사이 강우량은 2에서 4인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 그리고 내일 출근 시간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2022년 뉴저지주의 한 여성이 잘못된 체포로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게 얼굴을 심하게 맞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혐의가 기각되면서 여성은 주 경찰을 상대로 15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그녀는 정신과 응급의료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 티파니 콘토는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구금과 경찰의 폭력을 주장하고 주 경찰을 상대로 15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어퍼 디어필드 타운십의 주민이 티파니 콘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고했으며 8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콘토를 경찰차 뒷자리에 앉히고 의료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자 경찰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콘토는 제지당하는 동안 울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었으며 콘토가 티슈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답하지 않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한 경찰이 폭행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다른 경찰관들이 그냥 서 있는 동안 니콜라스 J. 호건 경찰관이 수갑을 찬 그녀에게 주먹을 날렸으며 그녀는 체포돼 일주일 이상 감옥에 갇혔지만 모든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콘토는 150만 달러의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배심원이 결정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 스크린샷이 포함됐습니다. 영상에는 4명의 경찰관이 차량 밖에 서 있을 때 28세의 경찰관 호건이 차 문을 열고 그녀에게 욕을 한 후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응급의료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킴벌랜드 카운티 경찰서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얼굴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 전 구금실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법 집행관에게 침을 뱉고 치안 방해 행위와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킴벌랜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돼 10일간 구금됐습니다. 그중 7일은 창문이 없는 독방에 갇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1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호간 경찰관은 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지난달 그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이마금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다음 달 18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었는데요. 대법원이 트럼프 성추문 이마금 돈 지급 의혹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주들이 요청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 달 18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탄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마금 돈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함구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주 롱아일랜드 내서 카운티에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놓고 열띤 공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카운티는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두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마침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16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신원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적인 이유로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7명이 기권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나소 카운티 마지 필립 의원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폭력 시위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마스크 뒤에 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이유 없이 유대인 공동체를 테러하는 폭력범들을 검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을 포함한 반대측 주민들은 해당 법안이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료 및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경찰이 결정하게 돼 이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곧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서는 팬데믹 이전 200년 이상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해당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퀸즈 자마이카 179가 역에서 F열차를 청소하고 있던 MTA 청소부가 칼에 찔렸다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청소부는 휴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스스로 베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링은 7월 31일 107번 관할 경찰에게 그날 오전 3시 자마이카의 179번가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공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청소하던 중 알 수 없는 남자가 뒤에서 칼을 휘둘러 양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MTA 청소부는 휴가를 받기 위해 칼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을 베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54세의 헨리 해링은 수사관에게 날씨가 너무 더워 여름 휴가를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는 역의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시인했다고 합니다. 해링은 방에 들어갔을 때 자해할 만한 것을 발견했고 승강장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링은 기소됐고 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자마이카 벤 와이크 전철역에서 여성에게 돈을 구걸하던 노숙자가 돈을 주지 않자 여성을 여러 번 칼로 찔렀으며 그는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7월 미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1.4를 기록하며 확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활동은 54.5, 신규 주문은 52.4로 확장 전환했고 고용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깨고 지난해 가을 이후 최고치인 51.5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불 가격은 57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장애인 채용 확대 계획이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시정부 공직 진출을 위한 채용 확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욕시장실 산하 인재 및 인력 개발 오피스의 포괄적 인턴십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3년 동안 100명의 장애인을 시정부 각 기관의 유급 인턴으로 채용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담스 행정부는 3년 안에 장애인 2,500명이 더 나은 급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500명 이상이 원하는 새 직장을 찾는 성과를 올렸다며 1년차 목표를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공원 등의 진드기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퀸즈와 브루클린 공원의 80%에서 검은 다리 진드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조사 당시 대상 공원의 40%에서만 진드기가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퀸즈에서 진드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공원은 한인 밀집 지역과 가까운 엘리펀트 파크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포레스트 파크,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등에서도 진드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진드기로 전염되는 라임병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집계된 라임병 건수는 3,323건으로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습하고 풀이 우거진 곳을 피하고 소매가 긴 셔츠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에 허리케인 데비가 상륙한 가운데 폭풍으로 인해 $100만 상당의 코케인이 해안으로 떠내려온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사무엘 브릭스는 $100만 상당으로 추정되는 코케인을 선량한 시민이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관리들은 이 약물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의약품과 불법 약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방식과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망치 상어가 균형을 잃고 해안가를 향해 헤엄치고 모래톱 상어가 좁은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NYPD 경관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찰대는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13번 출구 근처 북쪽으로 가던 2009년형 혼다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를 시도했지만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자 추격을 벌였습니다. 순찰 차량은 그가 술에 취해 있다고 판단했고 도주하던 혼다 차량은 오렌지 카운티의 하일랜드 타운에서 멈춰섰으며 운전자는 34세 NYPD 경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NYPD에서 근무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9월 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NYPD 경관은 추가 수사에서 2020년형 혼다 차량을 옆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